예, 안녕하세요. 김용호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업규칙 변경과 탈법행위라는 주제를 가지고 판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저임금법에 대한 판례인데요. 좀 취업규칙과 연결되는 그런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시간당 최저임금보다는 그 높게 임금을 지급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그 시간당 최저임금은 두 가지로 산정이 됩니다. 첫 번째로 분자에 들어가야 될 최저임금에 산입돼야 될 임금을 분자에 집어넣고 분모에 월 소정 근로 시간과 법적으로 유급으로 인정해야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을 집어넣게 돼요. 그러면 이 시간을 하게 되면 시간당 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임금이 시간당 최저임금보다도 높게 나와야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나고 있어요. 요게 뭐 생산을 많이 하면은 많이 드리는 임금이 있습니다. 요 임금도 분자에 포함되는 게 원칙인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이제 제외가 됐습니다. 옛날 법 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산학금을 제외한 초과환송 수익금이라고 있습니다. 요 초과환송 수익금이 옛날에는 분자에 포함됐고 이제는 이 분자 속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않다 보니까 실제로 분자가 다운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시가당 최저임금이 맞춰지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것 때문에 좀 이제 노사간에 고민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좀 바꾼 내용들인데 이게 과연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냐, 이게 다퉈진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어떤 케이스인가 하면 그 택시 운전기사가 이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그 택시 여사가 있는 거죠. 시간을 바꾼 거예요. 시간을 원래는 그 월 소정근로 시간을 209시간으로 했는데 이제 209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분자는 다운됐는데 분모는 그대로다 보니까 시간당 임금은 낮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합의를 해서 분모에 있는 소정 근로시간 우리끼리 계약을 해서 이제 이렇게 근로하는 것을 약속합시다. 이 시간을 115시간으로 단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단체 임금이 맞춰지게 되는 이 법과 자,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 근로자들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냐? 그렇진 않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같아요. 같은데 단지 형식상으로 분모의 숫자만 낮춰가지고 시간당체 임금을 맞추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취업규칙을 바꿨어요. 취업규칙을 이제 과반수가 동일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이 맞춰진 거죠. 최저임금이. 과연 이게 문제가 없냐 이거죠.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그러자 택시 운전기사 일부분들이 아니 209로 해가지고 산정을 해야 된다. 이걸 바꾼 건 잘못된 거니까 다시 산정을 하게 되면은 최저임금에 미달된다. 미달되는 거니까 다시 차액분을 지급을 해달라. 요걸 청구를 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반수는 동일한 거예요. 불이익금형에 대해서. 그럼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과반수가 동의해서 취업규칙을 바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이 취업규칙은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건 최저임금에 맞춰진 겁니다. 자, 이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보시게 되면 왜 이런 식으로 소정 근로 시간을 바꿨죠? 바꾼 내용을 보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을 회피하려도 해요. 분자가 낮아지니까 분모를 낮춰가지고 시간당 최저임금 범위를 높이겠다 이런 구조인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은 변경이 없었어요. 단지 소정 근로 시간만 단축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합의한 효력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에서 노사 간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합의한 시간인 거니까 이걸 낮추고 높이는 것은 자유예요. 그죠? 할 수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안에만 있으면은 소정 근로시간을 합의할 수 있어요.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정 근로시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 그 정도로 이게 의미가 없다. 혹은 이걸 바꾼 이유가 강행법규를 잠탈하도록 강행법규를 회피하도록 가지고서 수정근로시간을 정했다. 자, 이 경우에는 원칙은 합의할 수 있는 거지만 이 경우에는 합의를 부정을 해야 됩니다. 효력을 부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탈법행위에 우려가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판례의 시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판례의 기본 입장은 어, 이제 그래도 취업규칙을 과반수가 동의해서 바꾸는 식으로 한 거니까 이건 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효력을 인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다. 설사에게 취약규칙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바꾸는 형태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강행법규를 침해하러도 강행법규를 잠탈하러도 가지고 한 이게 탈법 행위가 된다. 따라서 자, 이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에 관한 것들은 이게 강행법규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입법 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조정근로시간에 대한 단축을 합의한 거죠. 이런 단축에 대한 합의는 탈법 행위로서 무효로 봐야 된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택시 업종에서는 과거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가 되면서 꽤 이런 식의 탈법 행위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강행법규를 침해하러 들어가지고 한 이제 합의는 설사 이게 취업규칙의 변경의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이런 것들을 확인한 그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